그 경제적 해전 이런 게 깨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경쟁이 강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 연준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시작된 랠리는 잘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년 좀 올랐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AI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실 건데 그 밀리니엄 버그 해가지고 2000년을 뭐 1900년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다 뻗어버릴 거다. 괴담 아닌 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설비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2000년 되기 전에 다 바꿔야 되니까 얘들은 이제 뭐 물건을 만드는 쪽으로 팔려나갔겠죠. 대표적인 게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코의 상승과 하락의 주가 차트하고 지금 엔비디아를 겹쳐놓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이거 보면 파란색이 이제 그 당시 닷컴 버블 전후의 시스코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홍색이 엔비디아인데요. 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 비교 차트라는 게 이 시작을 요대로 하느냐 또 요대로 하느냐 또 달라서 약간 맞추기가 결과론적으로 그림 맞추기가 좀 없잖아 있어서 의미 있게 보긴 좀 어려운데 뭐 어찌됐든 주가라는 거는 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아마 98년 연말부터 시스코가 이게 급등을 하겠는데 98년 요때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그 급등을 해서 고전까지 한 640% 여기서부터만 해도 640% 올랐었고 거의 한 $80 근처까지 갔다. 그게 나중에는 뭐 $8 근처까지도 10달러 밑으로 깨져서 8.6인가가 이제 저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뭐 쉽게 말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뭐 80짜리가 뭐 8.6이면 뭐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대단하죠. 엔비디아는 작년 10월 챗 GPT가 한 11월 나왔으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현재까지는 한 550%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는 거죠. 시스코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640 갔고 엔비디아가 한 550 정도 왔으니까 한 100 정도 남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요거 보고 하는 얘기고 일단 그 시스코는 그 재밌는 게 Y2K잖아요. Y2K가 이제 밀리니엄 버그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99년 연말까지는 라우터를 안 바꾸면 공포에 떨겠지만 뭐 어떤 이유로든 라우터를 못 바꾸고 컴퓨터를 Y2K 패치를 못 했는데 2000년 1월 1일이 지나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멀쩡하게 돌아가.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될 사람들의 수요는 이제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후로 해가지고 매출이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서 이제 00년부터 02년까지는 매출이 이제 그냥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큰 폭의 둔화가 돼요. 그러면 주가는 앞으로 뭐 2000 몇 년까지 막 그 매출을 반영해 있는데 2000년 딱 지나니까 Y2K가 별거 아니었다는 그것만으로 1, 2년간 매출이 급락을 하니까 주가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매출이 떨어지다가 Y2K 때문에 오바해서 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인터넷이라는 거는 세상을 바꾸면서 계속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라우터의 수요는 Y2K 때문에 허수고요도 있었지만 기본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또 매출이 괜찮아집니다. 시스코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돌아오질 않아요. 요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이거 펀더멘털하고 결과적으로 방향은 같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차이 날 수 있다는 게 그 시스코가 한번 어떻게 보면 예고된 거잖아요. Y2K 지나고 나면 Y2K 때문에 공포 마케팅으로 인한 수요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터넷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인터넷이 점점 빨라졌잖아요. 그 예전에 뭐 ISDN 뭐부터 해가지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거기 맞춰서 교체 수요도 있고 새로운 신규 투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망을 깔기 위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회복이 됐으나 이미 과도한 기대를 녹여냈던 주가는 그걸 한번 실망하고 나니까 돌아오질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닷컴 버블이 워낙 크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다른 애들은 돌아와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중에 좀 지나면 돌아오는데 얘는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요. 그랬던 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닷컴 버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랑 밸류를 한번 보면요. 닷컴 버블 때는 지금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그 공통점은 둘 다 기술 기업이라는
그때도 이제 닷컴이니까 그때는 인터넷 관련 기업이고 지금은 뭐 AI니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기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업인 거는 공통점인데 기술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었고 진짜 꿈밖에 없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막 휘황찬란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다음 달 월급 이번 달 월급도 쉽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허울 좋은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돈 잘 버는 애들이 다 기술 기업이에요. 미국의 시총 상위가 다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버크셔웨이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대부분 기술주입니다. 지금 시총 1위 마소잖아요. 이 애플이고 3위 엔비디아고 아마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버블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벌어.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디플레 시기에 오히려 최적화된 애들이기 때문에 더 잘 버텨요. 다른 애들이 자살이 났지 걔네들은 별로 안 빠졌잖아. 그래서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은 굉장히 뚜렷하다. 어떻게 보면 차이점을 보면 이걸 어떻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시장 성장 기업이라는 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밸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를 한번 보면 뭐 그때 시스코 요때가 얼마였을까? 시스코 퍼 그러니까 뭐 퍼가 의미 없다고 하지만 퍼가 얼마였을까요? 시스코 퍼가 얼마였을까? 요때가 한 205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오라클도 있었죠. 오라클이 한 168.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73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그때 이제 최고점의 시스코가 205였는데 물론 엔비디아도 그게 얼마 전까지는 작년 여름에 47인가까지 올라갔어요. 퍼가. 그러니까 이거 205보다 더 높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작년 이후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온 거는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퍼는 내려가요. 퍼는 내려가서 현재 89입니다. 현재 89예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면은 뭐 대충 뭐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 한 요 정도 500을 넘기니 많이 할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247이었다가 지금은 오늘 뭐 프리장 보니까 900 뒤하던데 대충 한 800 얼마라도 봐도 지금 매출 오른 거 생각하면 어떻게 올라가는데 밸류가 더 내려가. 지금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0%를 유지하고 있죠. 60%라니.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60%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봉이 김설달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칩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60%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고 미친 듯이 오르는데 퍼는 더 내려가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지금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높아요. 골치 아픈 거죠. 테슬라는 이제 매출이 하향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훼손되고 있다 보니까 그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밸류가 높아지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급등하는데도 밸류가 내려지는 그래서 뚜렷한 차이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냐 아니냐의 차이가 얼마나 대우를 달리 받느냐는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가이던스 이제 CEO가 나와서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하죠. 괜히 잘 나간다고 했다가 다음에 아니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도 그 서프라이즈 비율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순당 CEO가 특이점이 왔다. 산업 변화의 시작이다. 이게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이렇게 환호를 한 거고, 그 경제적 해전이라는 게 깨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경쟁이 강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준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시작된 랠리는 잘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년 좀 올랐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다.